자,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남들보다 덜 쉬고 나서 후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장소가 보스턴 페네이 파크였다는 겁니다. 와, 그 경기 지금 기억해 보면 얼마나 다저스에서 실책을 많이 했는지. 류현진 선수가 그때 코리 시거 실책하고 더블 플레이로 끝낼 수 있는 장면인데 시거 실책해서 다시 또 더블 플레이 기회 주고 막 류현진 선수에게는 정말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때 류현진 선수가 이런 팀 동료들이 좀 못 도와준 경기였는데 그때 정말 잘 던집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그때 류현진 선수가 그 경기를 던지고 나서 허리에 살짝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크게 투구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그때 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기가 걸리냐? 푸어스필드 경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푸어스필드 때 사실은 허리에 살짝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손 들고 얘기했어야 돼요. 푸어스필드 등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만약 그때 푸어스필드 등판을 걸렀다? 엄청난 비난이 미국과 한국에서 안팎에서 있었을 겁니다. 너 평균자책점 1위 먹으려고 피하는 거지. 너 좋은 성적 만들려고 푸어스필드 도망가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일부 팬들 사이에서 일부 언론 사이에서 들렸을 거예요. 그 전에 류현진 선수가 푸어스필드 2번 정도의 등판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푸어스필드를 해서 잘 던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뜬금없이 2년 만에 윌 스미스한테 나 슬라이더 던질게. 스미스는 엥? 했을 거예요. 슬라이더? 근데 그날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약간 몸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살짝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는 성공적인 시즌을 쭉 보내면서 8월 12일까지의 평균자책점이 1.45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1920년부터가 라이브 볼 시대인데 예전의 야구공 1919년까지 쓰던 야구공에는 공 안에 코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드볼이 아니라 소프트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이 때려도 멀리 안 나가고 공을 맞아도 많이 안 아팠던 거죠. 근데 1920년에 공에 코르크가 박히면서 홈런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871년부터가 메이저리그의 시작인데 메이저리그의 그 15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하나를 꼽아라. 1920년입니다. 1920년 전후로 공이 바뀌어요. 그리고 야구의 모습도 바뀝니다. 1919년까지의 투수들은 사이영, 월터 존슨 인정하긴 하는데 에이 그때는 공이 멀리 안 뻗어나갔잖아. 그래서 1920년부터의 또 한 그룹을 붙습니다. 1920년 이후 평균자책점 1위 투수 1968년 박 깁슨이 기록한 1.12. 1968년에 박 깁슨이 기록한 1.12가 라이브 볼 시대 평균자책점 1위 기록이고 2위 기록이 1985년 드와이트 구든의 1.53. 3위 기록이 1994년 그렉 매덕스의 1.56. 류현진 선수가 8월 12일까지 1.45였습니다. 깁스는 못 이겨도 구든과 매덕스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1.45로 시즌 끝냈으면 다시 타이틀이 매겨졌을 겁니다. 1920년 이후 라이브 볼 시대 평균자책점 1위 기록은 박 깁슨의 1.12. 1969년 이후 마운드 높이 10인치 시대의 1위 기록은 2019년 류현진의 1.45.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가 4경기에서 19이닝 21실점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야구야구 막 박살나고 난리 났었어요. 정말. 조회수 하나도 안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때 구독 취소를 누르시더라고요. 류현진 선수 뉴스 보기 싫다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결국 2.3이라는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끝내게 되지만 디그롬을 제치고 내셔널리그 1위 타이틀. 이게 한국 선수가 모든 항목에서 타이틀을 가져온 항목은 최초. 아시아 투수 최초의 평균자책점 1위 타이틀을 류현진 선수가 만들어내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4경기가 아쉽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4경기에서 19이닝 21실점을 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2019년에 내준 실점의 45%를 요 4경기 8월에 합니다. 요 4경기 기록을 빼면 평균자책점이 2.32에서 1.43이 됩니다. 예. 구든과 매덕스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때 류현진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본인 투수가 느끼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회전수라던가 팔의 각도 이런 게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나. 하필이면 그때 양키스를 만났고 말로 홈런을 맞고 저세계 홈런을 맞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좋은 게 뭐였냐면 류현진 선수가 보통 이런 투수들 많아요. 예, 전반기 잘 보내고 나서 후반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선수가 우발도 히메네스. 콜로라도에서 뛰었던 우발도 히메네스가 완벽한 전반기를 보내고 내셔널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간 것까지 똑같았어요. 류현진 선수와. 근데 후반기 내내 헤매면서 시즌을 망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8월에 부진 이후 9월에 부활에 성공을 하죠. 월드 시리즈 선발 등판이라는 꿈까지 이루고 나서 사이 영상 2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한국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역사상 최고의 시즌. 네, 물론 추신 선수의 2013 시즌도 그에 못지않게 빛나긴 했지만 투수로 한정한다면 한국 선수의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시즌을 만들고 완벽했던 2019 시즌을 끝내고 FA 재수에 성공하게 됩니다.